시민 융합 환경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라고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업이라고, 저희가 직원이 한 16명 되거든요. 작년 매출이 한 70억 됐는데 올해는 10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때하고 조금 크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삐끗하면 왜 저 징검다리 건너다가 잘못 뽑으면 물에 폭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전국의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전국 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이것도 제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없애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일종 협동조합이고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 중심으로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이나 같다고 보는데 기재부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종이 다르다. 니네 2종으로 하려면 하고 1종은 안 된다. 이래갖고 부득불 저걸 없애고 이걸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의 시민참여형, 저희들하고 함께 하는 데가 한 120여 개 되는데, 순수하게 가입된 데는 59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함께 저희하고 하는데, 아직 발전소를 앉아갖고 회의비 낼 여력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아까 저희 조합이 12년 차고, 저희가 전국에 아마 처음이거나 비슷하게 했을 거고요. 이제 여러 개 협동조합들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교육을 뭐 많이 받으셔서 뭐 환경 쪽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저 환경운동 28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도 많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61년 소띠거든요. 그러니까 60 넘었잖아요. 80학번. 저보다 많으신 분도 계시죠, 당연히. 그래도 28년 동안 환경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1998년부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이거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올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이게 해가 다를수록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 알아요. 요새는 뉴스만 틀으면 다 기후위기, 기후변화예요. 그죠? 오죽했으면 아리백이 나오고 탄소 국경세가 나오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다 일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오는 속도가. 진짜 어떤 때는 이게 밥맛이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과도하면 스트레스에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진짜예요. 그때 2010년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좌절할 때였어요. 안산시 환경재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인류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너 장가 가면은 애는 낳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장가 가고 7년이 됐는데 애를 안 낳네. 자업자득이다. 제가 이제 어버이날 이제 아빠 뭐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 필요한 거 없다 임마. 필요한 거 손주를 입양을 해든지 해야지 이거 살겠냐.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호기롭게 한 적도 있는데, 요새는 그 말도 안 합니다. 뭐 안 난다는데 뭐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거를 IPCC에서, 유엔 산하의 IPCC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섣불로 말했다가 틀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싹 이렇게 단정적으로 탁 이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IPCC에서 결론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계속 빨리 오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데 예측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론적으로 알고 느낌적으로 아는 거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잖아요. 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 이제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 1998년에 내가 국제회의 가갖고 야, 이거 500년이나 살까? 인류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년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럼 김맛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밥맛이? 그래서 이 절절한 게 느끼냐 안 느끼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막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올해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이게 탄소 국경세나 아리백은 뭐 또 앞에서 설명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도 또 말씀하셨고 이제 경제하고 딱 붙었다 이거죠. 그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연합회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20분 넘게 국회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 포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새 국회의원 새로 당선된 분들이 만든 국회의원 모임이에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같이 이제 고민하는데 20명 이상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무역협회 연구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토론회도 겸해서 했거든요. 출범식 겸.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기업들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아리백에 대해서 요구받은 비율 600개 넘게 조사를 했는데 무역협회에서 한 16% 이상이 이미 요구를 받고 있다. 대기업 한 게 아닙니다. 아리백 참여 기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일단 스콥 3 같은 거에 이제 1차 밴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중견기업 이런 데를 한 겁니다. 작은 데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조금 큰 기업들은 규모가 있는 데는 해외 공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한국만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니 뭐 현대 기아 자동차니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여기서 안 되면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면 되잖아. 예? 자본이라는 게 뭐 자유롭게 이동을 하니까. 근데 한국이 문제죠. 결국엔 제가 사는 안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제법 크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그 전부 납품회사들이죠. 많죠. 좀 큰 데는 뭐 1조 매출, 몇 천억 매출 이런 데들도 이제 이제 1차 납품 회사들이거든요. 나름. 그런 데도 있고 뭐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됐다. 태양광은 피크 때 더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배런간에 재생에너지를 훅 넘어가긴 했는데 뭐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면 한낮에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한낮에는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걸 탁 끊어줬다 해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집어들어갔지. 하여튼 탄소 중립은 전 세계가 다 이미 하는 거고 옛날 버전이라 사실은 이게 제가 막 안 바쁘고 이렇게 하면 매일 신 버전으로 바꾸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거예요. 아리백.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두 번째는 간단하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기후위기가 온 이유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뭐 온실가스는 뭐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왔다.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이런 얘기고 그에 대한 대응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일단은. 그러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도록 절약하든지 안 쓰든지 그냥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꿔서 에너지 전환을 해서 쓰든지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응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누가 얘기하셨겠죠. 지금 막 뜨거워지니까 요번에 뭐 엊그저께 보니까 뭐 어디 메칸가 어디 지금 그 순례 객들이 1000명 이상 열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게 나오죠. 1300명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중국의 남부 쪽은 엄청난 폭우와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게 오고 그죠. 또 뭐 저 몽골 쪽이나 북쪽에는 베란간에 막 눈이 막 오고 어딘 비가 안 오고 막 기상이변은 매일 일어납니다.
이거 적응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뭐 식량 같은 거, 그죠? 식량이 뭐 그냥 네. 식량 같은 것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것처럼 또 그런 전문가들은 북극의 동토가 높고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또 해수면 상승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많은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어찌됐든 에너지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하고 환경이 붙어 있다 보니 이제는 옛날에 뭐 환경을 지키자 뭐 옛날에 1980년대 공해 추방 운동 이런 거 하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이런 거 할 때는 야 경제에 왜 발목을 잡냐 경제 발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다 환경 친환경 기업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리백이나 탄소 국경세가 되니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로 물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바꿔 써야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 이게 좀 안 맞네요. 그죠? 뭐 그냥 부족한 대로 하죠, 뭐. 예.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같은 데도 석탄에 투자하는 데는 돈 회수하겠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단가 요 표는 요거 몇 년 전 건데 오히려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좀 찾아서 요새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균등화 발전 단가. 그건 뭐냐면 발전소를 설치하고 폐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총 합계를 그 발전소가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전기로 나누면 킬로와트당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미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가 1000kg당 1메가와트당 단가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5년 미국은 이미 지났죠. 요렇게 될 거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미국 정부 기관이.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정보청에서 한 거고 이거 신문에 나온 걸 내가 싹 오려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저는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에 협동조합 만들고 13년에 1호 발전소를 쳤어요. 안산시 중앙도서관 옥상에다가 30kg짜리 조그만 걸 쳤는데 이게 30kg인데 1와트당 그 모듈 판때기 있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모듈 아시잖아요. 그 모듈이 그 당시 270와트짜리를 썼는데 요새는 625와트 막 이렇게 커졌어요. 효율도 좋아지고. 근데 그때 그 1와트당 1200원 주고 샀거든요. 요새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도매가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면 그렇게 못 사고요. 우리처럼 시공업체가 대량으로 사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뭐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상관없이 싼 거. 뭐 선물이 있어야 주지. 원래 칫솔이라도 여러 개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대나무 칫솔이라도 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 그 책자 괜히 나눠드렸네. 그거라도 맞추면 드릴걸. 다 주고 나니까 답을 안 하시네. 요새 한 200원까지도 200원 이하도 내려갔어요. 효율은 좋아요. 중국산입니다. 당연히. 세계 톱 10의 모듈 생산업체 중에 9개가 중국이고요. 그나마 한국이 하나 꼈어요. 하나 큐셀이라고. 이건 캐파 생산량 중심으로 분석한 겁니다. 근데 기술 쪽 효율 뭐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자기들끼리는 뭐 실험실 효율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산이라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중국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제 얘기하니까요. 우리 게 조금 비쌉니다. 이제 우리는 그 셀 같은 거 이런 거 생산 옛날에 하다가 다 문 닫았어요. 이제 우리 순수 국산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와야 돼. 다 중국에서. 그래서 등급을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찌됐든 무지 싸졌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싸진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3kg짜리 집에 있으신 분. 아까 교수 박사님, 네네. 어디 전기요금 어떠세요? 별로 안 나오죠? 한 5,000원 나와요? 8,000원. 많이 쓰시나 본데? 8,000원이면?
기본 요금에 부가세가 나오는 거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쓰시나 봐요. 그거 만약에 태양광이 없었으면은 한 6, 7만 원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갈수록 효능감이 높아져요. 효능감.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그죠?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 오를 거예요. 한전이 빚이 200조라고 하니까 한전이 뭐 정부 믿고 저렇게 빚을 내서 하는 거지 뭐 그냥 경쟁업체가 있었다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200조. 그래서 더 올라야 되고 또 그러면 세계적인 전기요금 추세를 보면 내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지만 주요 OECD 국가들든 하다못해 옆에 있는 중국, 필리핀보다 우리가 전기요금이 액면가로 싸다. 1kW당. 맞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많이 싼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쌀보다 햇반이 싸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햇반이 싸야 됩니까? 쌀이 싸야 됩니까? 그죠? 햇반이 비싸야 되잖아요. 그 전기는 고급 에너지인데 이게 싸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막 화력발전소에서 마구마구 뿜어대는 CO2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뭐 특별히 지불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원전은 예를 들어서 그 고준위 폐기물 처리 공간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공간도 없고 또 리스크도 위험성도 우리가 불안불안하잖아 살짝. 아니 뭐 안 불안하면 자기 집 앞에다 설치하든지 서울에다 하나 딱 설치하면 되지. 간단하잖아 그죠? 예, 대구에다 한다니까 또 어쩌려나 모르겠네. SMR이라 그래서 그 30만 킬로짜리가 그게 어떻게 소형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30만이. 그 도시에다 설치한다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해본다니까 해보든지. 전력 개통도인데 우리나라는요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전체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삼천포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로 바로 올릴 수 있고요. 몇 초 만에 갈까요? 삼천포에서 딱 올렸어. 차단기를 이제 개통을 시켰어. 서울까지 몇 초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가겠죠. 어이 맞습니다. 아, 뭘 드려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국을 다. 근데 전부 보면 대형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잖아요. 냉각수 때문에 대형 발전소 시스템. 근데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는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분산형 전원이다 그러잖아요. 어디나 우리 집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간헐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에너지죠.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죠. 우리 집에서 생산해서 바로 쓸 수 있죠. 옆집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송배전망 때문에 특히 송전망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밀양 같은 경우 지금도 동해안 쪽에서 송전솔로 증설을 하는데 난리예요. 제가 경기도 이천 사람인데 언젠가 고향 갔더니 막 프랭카드가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붙였더라고. 송전 철답 결사반대. 이천으로 온다는 것도 아니야.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광주로 지나갈지 용인으로 지나갈지 이천으로 지나갈지 모르는데 이천으로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리 붙이자.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송전솔로를 증설하고 이러는 건 쉽지 않아요. 어찌 됐든 그게 옳든 그렇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면 있는 시설 잘 쓰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가야 돼. 그 지역 에너지 자립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재생에너지가 딱이죠. 거기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배터리를 붙이면 되죠. 그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또 하나 강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쓰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또 믹스를 하는 것도 있죠. 풍력과 태양광을 믹스하면. 밤에는 풍력이 돌까요? 안 돌까요? 돌 수 있죠. 바람이 있으면. 바람이 없으면 안 돌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믹스하는 거고. 그러나 태양광이 주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연 자원이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문제는 여기 익산이나 이런 전라도 지역은 개통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못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개통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예요. 송전망. 송전망도 없나? 하여튼 그렇죠. 배전망. 우리가 송배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변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가 있고 변압기가 있는데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전기 공부한 사람들이라. 근데 요걸 손을 좀 봐야 되는 거지. 보완을 하는 건데 요건 또 연구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만 이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익산에 송전솔로가 없어서 태양광을 못한대. 우리 집 옥상에 상업용을 하나 올리고 싶어. 그랬더니 자가용은 된대. 상업용은 왜 안 될까요? 자가용은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실제 그래요. 상업용은, 자가용은 100kg짜리를 해도 100kg짜리면 되게 큽니다. 이제 3kg가 우리 집에서 쓰는 거니까 100kg면 한 33가구, 뭐 한 40가구가 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쓰기 나르면. 근데 100kg를 해도 상관없고 200kg로도 상관없어. 자가용은. 지금 돼요. 근데 상업용은 안 된다. 이렇게 한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똑같은데 그 전기를 생산해서 파냐 못 파냐 그 차이잖아요. 예. 사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이 익산시에서 태양광이 얼마나 있냐 시내에. 여기 소비는 많이 하잖아. 도시니까. 그죠? 분명히 다 깔아도 제가 볼 땐 지붕에 다 깔아도 부족해. 여기 도시는. 안 그래요? 면적이 좁으니까 충분히 빨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땡겨 쓸 수가 있다. 중간중간에 조금 ESS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두면 더 좋고.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요.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 그 빙하가 얼마나 녹았나 보러 갔어요. 이 핑계입니다. 놀러 간 거죠. 그 트레킹 4,200m까지 올라가는 트레킹을 옛날에 간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진짜 많이 녹았더라고요. 그 네팔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카트만두 수도인데 전기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무조건. 한 12시간쯤은 전기를 안 줘. 전력청에서. 그러니까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다 배터리를 집에 두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를 돌려야 되는. 나머지는 그냥 없이 살고. 그런데 작년에 또 제가 갔다 왔더니 카트만두는 정전이 안 된대. 이제 많이 좋아졌대 사정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꼭 리튬이온 배터리에 되냐? 어제 불났죠? 어젠가 그젠가 화성에. 우리 안산 바로 옆인데. 리튬만 배터리는 아니에요. 납축전지도 배터리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뭐. 부족하면. 그거라도 다 쓰고. 그 재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전해질 이렇게 넣고 하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전부 집집마다 배터리를 두고 쏘는 방법. 제가 평소에 타는 차가 전기차인데 전기차를 출근 전에 집에서는 이제 꽂아서 충전을 하고 밤에 한밤중에는 전기가 남잖아요. 싸잖아요. 그때가 경부화 때라고 그래요. 경부화 때. 그리고 이제 한낮에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와서 지하 주차장에 코드를 꽂아놓으면 얘가 그걸 내뱉는 거예요. 배터리가 75kg짜리인데 꽤 용량 큽니다. 그게. 그럼 출근하는데 뭐 한 10km나 5km도 안 쓸 것 같은데 거리가 짧으니까 한 50km 뱉어내도 되겠네. 예를 들어서 한 40km나. 그러고선 개통에 물려서 공급을 해주면 거대한 발전소가 여기 발전소들을 우리나라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래봐요. 100만 킬로짜리가.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한 1억 2천, 뭐 1억 몇천 될 텐데 전체 용량은 이제 100개가 있으면 다 돌리는 게 아니고 한 60개 막 이런 식으로 70개 이렇게 돌리다가 그걸 기저부하라 그래. 기저부하. 그 다음에 막 피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가스 발전을 돌리기 합니다. 하루 전날 해요. 전력거래소에서 급전지시라고 그래갖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서로. 너무 수요가 많아지면 삼성전자처럼 전기 많이 쓰는 회사하고는 DM이라 그래갖고 수요 관리를 합니다. 내일은 삼성전자는 전기를 쓰지 마. 한전전기를. 니네 회사에 있는 자체 발전소 돌려서 해봐. 그러면은 1kg당 4만 원 줄게. 부가세까지 44,000원. 들어보셨어요? 1kg에 4만 원이나 안 썼다고 준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한 번 땡겨 쓰는데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에서 200kg까지 얼마, 200에서 400까지 얼마, 400kg 이상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전기요금 표에 보면. 예, 몇백 원 내잖아요. 몇백 원. 4만 원 주. 그만큼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비싼 것도 저는 놀러 왔는데, 그러고도 그게 되니까 하겠지.
그죠? 국가적으로는 이득이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대책 없이 뭐 대기업 족차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도를 하는 게 그걸 수요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이 100개를 다 돌릴 필요 없어요. 60개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국가적으로 이득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기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는 다 아시죠? 안 해도 되죠? 전자파 없다는 거 아시죠? 전자파는 직류하고 교류가 있어요. 전기는. 근데 이게 직류거든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없어요. 근데 교류는 어때요? 우리나라 몇 볼트 써요, 집에서? 220. 네, 맞습니다. 220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110볼트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60Hz. 뭐 이게 라디오 뭐 주파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전기도 주파수가 있거든요. 이 60Hz, 1초에 60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파장을 일으켜. 그래서 전자파가 있는 거예요. 전기파, 자기파. 전자파란 말은 전기파와 자기파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전자파가 별로 안 나오겠죠. 우리가 컴퓨터 쓰는데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어디서 왜냐면 막 765, 76만 5천 볼트짜리, 345, 34만 5천 볼트짜리, 15만 4천 볼트짜리 이런 고압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전자기기에서 많이 나오죠. 교류를 쓰는. 우리 부엌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전자파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션.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 가지 볶을 때는 이렇게 볶고 배에 딱 붙이지 말고. 전자파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측정기가 우리 조합에 전자파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없다. 직류는 자연 전자파 정도 나온다. 못 믿으시면 측정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노. 여기 시험 문제 쉽습니다. 세척제를 독성으로 쓴다? 미친놈 아니고서 저렇게 쓰는 거는 노. 그게 말이 안 되죠. 비만 맞아. 저는 12년 된 우리 중앙도서관 1호 발전소를 한 번도 청소해 준 적이 없어요. 효율은 비슷합니다. 그 해마다 날씨가 달라서 조금 등낮은 있지만 12년 첫 해에 나온 발전이 10년 차에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효율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건 증명하는 거죠. 근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게 얼마나 게을르면 때가 없을 리가 있어요? 황사 같은 거 끼면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퐁퐁을 쓰겠어요? 낙스를 쓰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위가 덥다. 주위가 뭐 시원하지. 거기 살짝 대면 태양빛에 더워요. 살짝 따뜻한 게 있지만 태양광을 옥상에 깔아놓으면 밑에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쉽습니다. 비가 샌다. 이건 잘 져야지. 잘 지면 돼. 제가 여기 삼선 의원이 있으면 제가 시의원도 했었어요. 20년 전에 안산에. 그때는 정말 정당이 아니어가지고 가나다로 해가지고 선거를 했었는데 환경 후보로 나가가지고 제가 그 시의원을 했는데 관공서 건물이 진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방수 예산이 막 올라오는 거야.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앞도 서비스 기간도 있고 한데. 그냥 그렇잖아요? 비가 샌대요. 막 이런저런 거 막 그 당시만 해도 그랬나 봐. 근데 사실은 태양광 안 올려놔도 다 셉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 안산은 우리한테 부지 빌려주잖아, 지붕을? 그럼 좋아해, 이제는. 왜냐하면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질 때 있지 안 떨어지겠어요. 비가 새까요, 안 새니까 태양광 올려놓으면. 셉니다. 절대 안 새고 그런 건 없어요. 절대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셉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대신 새도 금방 쫓아가서 우리 팀이 바로 떼어줍니다. 근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건물 관리할 때 비 새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잘 모르잖아, 이분들이. 업자 불러갖고 해. 머리 아파 죽지. 근데 그냥 쉽게 딱 우리 빌려주고 나서는 그냥 전화만 하면 돼, 전화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진짜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상. 그게 좋아합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산이 아까 그 책자에 뭐 그렇게 많이 빌려줬을 리가 있어요? 다 안산시 거 빌린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빛반사 같은 거는 빛을 빨아들이는 거라,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자, 이제 조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종협동조합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59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 같은 협동조합 120여 개 있다. 앞으로 3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전국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완주에 있고 전주에 있고 또 어디 있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도권에 많고요. 광주 쪽에 광주에 8개인가 있고 전남에도 별로 없습니다. 뭐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 활동이 좀 미미하고 그래서 좀 적습니다. 오히려 저희 목표는 시, 군, 구마다 한 개씩은 다 만들고 좀 큰 데는 2개, 3개 만들어서 300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네, 지금은 이제 한 2만 명 정도,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를 안 시켜서 그랬는데, 현재 지난번에 셀 땐 2만 명 정도, 요거는 57개로 돼 있잖아요. 곳에 2개 가입하고 59개인데, 2만 명 정도 조합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걸 300만까지 만들겠다. 그 뻥도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만 명이 5만 명 되기가 어렵지, 10만 명 되기가 어렵지, 10만 명이 300만은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0년쯤에 11년에 기후위기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제가 안산시 환경재단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안산시 출연기관이거든요.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환경, 그거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기술이. 이거 하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자.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뭐 일부 뭐 대기업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전 지구인이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는 전 지구인이 쓰는데? 그렇잖아요. 산소 배출을. 그러면 우리나라로 다시 오면 전 국민이 해야 되고, 전 시민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혹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료사협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병원인데 들어보셨죠? 안산에 의료사협이 있어요. 의료생협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거기 초창기부터 이사, 경영위원장, 이사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거 다 공감하잖아요. 전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 한 90% 될 거예요. 대부분은 기본은 아세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수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300만 조합원이 2030년까지는 될 거다. 왜냐하면 아리백도 그렇고 탄소 국경세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국민들 소득도 별로 나올 때가 마땅치 않아. 일자리도 계속 줄고, 그죠? 자, 아까 오다가 왜 지방이 이제 지금 아까도 어디서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서울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경기 인천으로 자꾸 탈출한다고. 경기도하고 인천은 인구만 늘어요, 계속. 근데 지방에서 또 근리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지방 분권 내지는 지방의 그 인구 감소를 줄이는 게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때 그랬지만 경기도의 아리백 목표에도 그렇고 영농용 태양광에 대한 걸 굉장히 주목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 지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기술적으로 안 돼서 반대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제평에 하든 어디든 농사를 지면서 위에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죠. 왜냐하면 식량 위기도 앞으로 심각하게 올 거거든요. 지금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정부 정책도 그러지만, 식량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 지금 국제 곡물가나 이런 게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건 밥값 오른 게 뭐 인건비만 올라서 그럽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시초예요. 이제는 대재앙 비슷하게 막 곡창지대가 확 쓸리고 막 이러면 정말로 돈을 들고도 식량을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최재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 그렇다. 여기 연구가 시급하다.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안 되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밥을 굶는 건 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식량 안보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도 그 중에 또 핵심이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용농형이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연구할 때도 같이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모 박사님은 우리나라 농가가 한 100만 가구쯤 된다네요. 그 100만 개의 태양광을 100kg짜리를 하고 싶다. 욕심 같아서는 부부해서 200만 개를 해도 되죠. 100만 개를 100kg짜리를 하면 10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가와트는 100만 킬로를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원전 하나를 100만 킬로로 보는데 요새 원전은 140만 킬로 이런 걸 만들지만 큰 거를 허가하기 어려우니까 막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저 문재인 정부 때 이 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50년까지 태양광 500기가, 풍력 250기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그 중에 농촌에서 100기가, 200기가를 하면은 그 돈이 다 농촌으로 가잖아요. 100kg짜리 하나를 하면 그냥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떠세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공기도 안 좋고 살기 뭐하니까 고향으로 갈란다. 네? 그럼 막 고향 찾아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긴 땅이 많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 돈이 쓰여지면 경제가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는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부족해요. 서울, 경기, 인천은 지붕이란 지붕을 싹 깔아야 됩니다. 진짜로. 전부 다. 벽면까지 깔아야 되고요. 이제 투명한 유리 모듈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란다 창도 그걸로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차피 이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리백 기업이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안의 용담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라북도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싶다. 새만금이나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리백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전라북도로 오시면 아리씨 팔아줄게. 조금 싸게. 올까요, 안 올까요, 기업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수도권에서는 아리씨 구하기가 힘들잖아. 야, 그러면요, 땅값도 비싼데 이거 팔고 내려가자. 예? 지방으로 가면 아리씨 확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지방으로 왔을 때 인력 수급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산업에서. 그런 건 요새 도로 잘 뚫리고 뭐 많이 뭐가 됐잖아요. 많이 물류 부분은. 예? 사람 문제는 좀 있는데 사람 뭐 많이 쓰기는 하나 전부 자동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요. 옆으로 샜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왜 옆으로 샜지? 3기가 이렇게 한다. 우리 연합회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저 설립은 이런 거예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나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공헌 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조합은 4,471인데 엊그저께 300kg가 개통이 돼서 4,771kg고요. 지금 1,800kg짜리 또 하나 짓고 있고 해서 올해 연말 되면은 7,500kg 정도 발전소를 갖고 될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꽤 큰 겁니다. 그래도 그게 7.5메가니까 조합치고는 저희는 뭐 에너지공단 참여 기업도 하고 나라 장터에 하는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고 KS 인증 뭐 하여튼 전국에 19,806개 중에 527등의 전기 공사 시공 능력을 갖고 있고 182억을 갖고 뭐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연도는 여긴 60억인데 곳에 4억이 들어서 64억이 됐고, 오늘도 문자를 봤더니 또 누가 2,500만 원 넣고 누가 500만 원 넣고 막 넣는 거야. 이거 큰일 났어요. 돈이 막 들어왔고. 6% 배당을 주니까. 그거 받는 순간 6%는 알수세서 드리거든요. 그래 잘 되는 거죠. 기쁘지만 걱정이, 이걸 돈을 잘 써야 돼, 우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배당을 잘 드리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우수기업이고 SK그룹에서 하는 뭐 사회성과 인센티브 뭐 이런 거 SK그룹이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측정해가지고 거기도 또 당첨이 됐고 또 그 다음에 SVI라고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에서 사회가치 측정하는 거 탁월 등급이 90점 이상이 탁월 등급인데 이거 중소기업은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우리가 연속 2번 받았어요. 자랑 뭐 그렇게 해보는 거지 뭐 그죠? 사회적 기업이고 뭐 한껏 자랑한다고 득될 건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저희 조합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발전소 30kg 하는데 9천만 원 모으는데 10만 원이 항부자거든요. 예금자 보호 되냐 그러고 막 다 물어봐요. 안 되죠. 농협에 출자하면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농협 믿고 출자하는데 농협은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산 가치가 한 200억 되거든요. 저희 조합이. 아까 시민이 된 게 64억인데. 그냥 쑥 넣으면 받아주잖아. 농협은 심사 다 해. 농민인가 아닌가 보고. 그죠? 예? 농지원 뭐 있나 없나 보고. 출자금도 1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 여긴 익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안사는 뭐 600만 원이라나 얼마라나. 뭐 기본 출자하는 거고 잘 안 받아주려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 참여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여지껏 왔는데 처음에는 발전소를 좀 큰 거 지려고 에너지공단의 그 정책 자금을 받았어요. 그걸 추천서라고 그래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추천서를 줘. 은행 가서 받아가세요. 이러거든요. 그 은행 가져가면 은행이 그 회수 책임이 있어요. 그 에너지공단은 돈을 은행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회수해와 이러거든요. 1.75%짜리죠. 저리니까 받아보려고 해서 2억 1천만 원을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하도 우리를 안 주길래 일반 기업만 주고 협동조합을 안 줘서 따지고 따져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금고를 갔더니 제가 한때 시의원 했다고 또 반가이 맞아주는 거예요. 농협 중앙회에서. 결국 안 됐어요. 담보 없지 신용 없지 종이 쪼가리 돼버렸죠. 진짜 서러움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신용 보증기금에서 작년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신용이 좋다나 20억 대출해 준다고 쓰래요. 신한은행하고 같이 왔어. 손잡고. 보증은 보증기금이 하고 신한은행은 싸게 준대. 그게 작년에 되게 비쌌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증료 다 포함해서 그때 한 4% 5% 그러니까 4% 언더 3.9몇 또 4.9몇 해서 20억을 받았어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투자하려고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돼서 그래서 괴산에다가 공장을 큰 걸 하나 샀어요. 지붕 넓은 거, 햇빛 좋고 개통 있는 거. 그게 지금 1,800kg를 그 지붕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일부는 우리가 창고로 쓰고 왜냐면 우리가 그쪽도 뭐 하려고 그러면 모듈도 싸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청 크니까 다 쓸 수가 있나? 임대해야지. 법에서 허용하는. 그래서 우리 재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조합이. 그랬더니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누가 우리가 부동산 투기회사야? 왜 그걸 사고 그래?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대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는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붕에 1,800kg를 깔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비가 다 거기서 나와. 이자가. 그리고 밑에 건 덤이야.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6% 배당 주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안 되잖아. 돈이. 그래서 일부는 우리 돈을 일부는 대출 받아가지고 40억 들여서 공장을 사고 한 15, 16억 들여서 이제 발전소를 16억 들여서 짓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발전소는 이제 그 다음 나올 게 이제 발전소 사진이에요. 그러면 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예술의 전당 또 뭐 체육관들 뭐 감골체육관, 와동체육관, 상록수체육관 여러 체육관 지붕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장, 하수처리장 이런 데들 그 다음 주차장, 자전거도로 이런 데를 다 빌려서 태양광을 쭉 깔았어요. 이게 작년에 햇빛만 쬐었더니 나온 전기 매출액이 11억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70억 중에 11억 6천만 원은 햇빛만 쬐어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전기 공사해서 태양광 발전소 짓는 공사업을 저희가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큰 기업에다가 우리 그 사진 보시면 사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안 되더라도 보면 그 4호 발전소가 꽤 큰 건데 좀 꽤 큰 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부실 시공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창 또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수리하고 야 우리가 공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등록도 하고 공사업을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직원 수도 많이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은 속된 표현으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쟁이 같았고, 예, 이거 뭐 시공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있죠. 30년을 쓰는 발전소를 누구한테 질래? 만약에 30년을 보통 일반 회사들은 3년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데 우리는 5년을 해주고요. 중요한 건 안 없어지느냐 없어지느냐 문제예요. 그죠? 잘하셨죠? 예, 우린 12년 차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TV가 이렇게 있는데 삼성, LG TV가 있고 오리온전자가 싫어하겠네. 뭐 오리온 말고 딴 거로 할게요. 그냥 중소업체가 있다 쳐요. 다 말해놓고. 응? 이따 치자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막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사실래요? 대부분은 삼성, LG를 사요. 비싼데 그냥 오리온 사지. 하여튼 사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오리온 미안한데 아무튼 그죠? 사람들은 좀 품질이 좋고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될 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죠? 아이고 그 정도는.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게 1,000만 원 비싸네. 100kg 하는데 한쪽은 1억 3천이라고 우리가 1억 4천이라고 해보죠. 만약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지만 그래도 비싸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외국인 안 쓰고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라 해서 또 폼재느냐고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올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 이게 보니까. 제가 이사장 한다 그래서 뭐 연봉 1억을 받겠어요? 누가 1억 받는다고 안산에 소문내갖고 제가 막 그냥 지방 그 안산 지역 신문에 인터뷰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돈만 썼다고 이거 하면서 이제 조금 받는데 진짜 초치지 말라고 내가. 나도 일했으니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도 요새 협동조합 만드는 분들한테는 그래.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 월급 타라. 말 되죠? 제가 의료사업 이사장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요 지금 조합원이 8,000명이고 직원이 600명이 넘어요. 병원인데 병원 내내 그렇게 많지 않지. 이제 그 케어 시스템, 장애인 돌봄 시스템부터 해서 주간보호센터 뭐 등등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많아요. 대신에 뭐 엄청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600명이나 돼. 전국에서 최고예요. 안산의 사업 중에는, 의료 협동조합 중에는.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거기는 회계를 해고 보면 맨날 왔다 갔다 해, 똔똔해서. 거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돈 버는 데는 아니야. 근데 우리 조합은 연간 8억, 9억씩 흑자를 내.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아니, 월급 받을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하실 거예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협동조합 만들기를 권합니다. 익산에 협동조합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익산 새마을에 교육을 왔었는데, 거기서 만들어 보겠다 그랬더니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봤더니 이름이 있더라고. 그때도 시원하신 분 계셨는데, 누구? 새마을의 회장님이 그때 그러셨나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그런 이제 경제하고 붙었기 때문에 돈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게 중앙도서관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엔터를 쳐볼까? 안 되네. 그냥 놔두고 할게요. 저희가 이 발전소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데도 빌렸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랬는데 말로 다 했어요. 책자가 다 있으니까 옆에 같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경제성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도 되고 또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영농용 태양광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영농용 같은 경우는 다 농지에 하는 거잖아요. 수도권도요. 왜 영농용을 해야 되냐면 수도권에 그린벨트에 농지가 좀 있어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막 평당 100만 원씩 막 6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안산 주변에. 왜 그러겠어요? 농사 지려고 100만 원씩 주고 땅을 삽니까? 평당? 아니잖아요. 야, 요거 팍 풀려가지고 아파트 지면 그냥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쁜 건 아니지 뭐.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건데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근데 문제는 그거 기다리다가 골병 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이렇게 쉽게 풀리나 그것도.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햇빛 농사를 짓도록 땅 주인분들한테 허락을 해주자. 외지인한테 해주자는 게 절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태양광 하려면은 땅 사서 오는 것까지 환영. 대신 1인당 100kg, 200kg만 허가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왕창 하고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정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지방자치마다 자기 고유 권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신 뭐 허가도 주소를 옮겨야 되고. 왜 주소를 왜 옮겨야 돼요? 주소를 옮겨야 지방교부세도 받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늘어야 된다며. 군 같은 데는 인구 한 명 늘으면 중앙정부에서 인구당 준대요. 중앙정부 예산을.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주소를 옮겨야 자동차세만큼이라서 재산세도 그 군으로 들어가지. 안 그래요? 내가 안산에다가 주소 두고 여기 와서 집에도 살면 집을 사서 살아도 여기 재산세는 여기다 내지만 자동차세니 각종 세금은 안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나름 조건을 붙여서 수익이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 다 일자리 만들 수 있죠. 그런 걸로. 이게 100%뭐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12년 동안 하면서 아까 6% 배당을 쭉 줬더니 이 돈이 너무 잘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안 들어오다가 요새 물꼬가 터졌는지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에요. 다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못 받습니다. 당분간 발전소 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을 해보려고 일찍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10만 킬로와트짜리예요. 근데 이게 잘 될 텐데 우리 안산만 해도 시민사회가 오래됐고 또 많이 환경단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막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큰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경운동가로서 그랬던 거는 수상태양광이 쭉 제가 이제 사후 환경 평가한 거나 모든 걸 보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환경은 무조건 환경은 그냥 두는 게 제일 낫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되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깨끗한 에너지. 그 우리 안산 옆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석탄 화력이거든요. 그거 꺼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대체를 해놓고 꺼야지 대책 없이 그냥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도 무너지고 삶이 파탄이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요거구나.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시민을 참여시켜 보려는 거예요. 돈이 그게 1,800억 정도 드는데 공사비가 그러면 뭐 PF 대출을 받아도 시민들이 뭐 몇백억 모아야 되잖아요. 200억, 300억. 그때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은 안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야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이 내면 딴 사람이 참여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10만 원짜리를 대환영합니다. 저희는. 요새는. 근데 이제 처음에 협동조합 만든 데는요. 돈 모으는 게 제일 걱정이야. 부지는 만들었어. 개통도 있어. 해볼만 해. 돈 안 모을까봐 막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땅을 막 빌려주고 있어요. 거기는 개통은 문제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저 연천 쪽 빼고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데 우리는 조합이 좀 요금 모으기도 어려워서 안 하고 싶어 막 이러면 제가 그냥 해요. 충분하다고. 응? 그런 데가 많이 조그만 협동조합들이 빨리빨리 500kg, 1000kg 이렇게 확 올라가야 활발해지잖아요. 안산만 된다고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협동조합당 1만 킬로가 1차 목표예요. 2030년까지. 안산은 내년 후년까지 1만 킬로를 할 거예요. 이제 1만 킬로 간 조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준 부지를 작은 협동조합들에 빨리 나눠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참여해서 출자를 해주겠다, 같이. 증 안 되면 꿔주겠다까지 이제. 회전 출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전 투자.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배당만 잘 주는 약속을 해야 돼. 발전소 하나 줘놓고 여기저기 막 낭비해서 써갖고 적자 내면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협동조합은,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은 적자를 내면 안 돼. 적자 안 내는 방법 너무 쉬워. 돈 안 쓰면 되잖아. 그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봉사를 하되, 뭐 소소한 거는 조금 써도 되지만, 발전소를 줘놓고, 이제 잘 될 거니까 고용 한 명. 고용 창출은 좋은데 적자야, 100%. 한 명 인건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지. 한 500kg, 1000kg 될 때까지는 500kg 되면 반상근, 1000kg 되면 한 명 상근, 2000kg 되면 뭐 이제 이사장도 월급 받는 거지. 배당을 우선으로 줘야 돼. 조합원이 100명이다. 배당을 잘 줘야지 돈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원리대로만 경영을 한다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출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대출이 잘 됩니다. 안산만 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딱 만들어서, 협동조합 만드는 사람으로 치면 애기예요. 갓난애기. 신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협동조합 딱 만들었으니까. 없습니다. 100명이 1억씩 모아서 100억이라면 신용 당연히 있죠. 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10만 원씩 100명이 모으면 1000만 원이니까 어디다가 담보를 낼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아가지고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출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진짜로. 근데 저희 연합회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신협하고 오랫동안 토론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적자만 없다면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 소속 조합은 80%.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발전소를 진다. 1억짜리 진다. 쉽게 생각해서. 그럼 8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야. 뭘 담보로 할까요? 담보 받을 게 없는데 설비 담보로. 관공서 옥상에 올릴 때, 관공서 주차장이든 건물 옥상 할 때 80%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럼 20%만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20% 모으면 됩니다. 근데 20%도 막 모으다가 10%밖에 못 모았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저앉으나? 아니죠. 그러면 다른 우리 연합회에서 구원투수로 긴급 출자 제도 같은 걸 해서 또 좀 지원해 준다든지 빌려주는 거지. 근데 출자를 해줘야 돼. 배당을 꼭 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금을 조달한 걸 도로 메꾸잖아. 그죠? 자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협동의 정신은 서로 돕는 건데, 누굴 손해보고 누구만 흑자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산 같은 조합이 경기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저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다 못 모았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시 출자를 해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면 되죠. 거기 이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야, 이거 되는 거네? 나 더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게 10,000kg가 어렵지 않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쭉 이런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쭉 했지만, 사업으로 본다면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은 제일 좋다. 왜냐하면 공공부지 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땅을 사서 태양광을 세운다? 이건 어렵습니다. 요새 전국이 땅값이 많이 오른 건 아시죠? 초창기에 이쪽 호남이나 경상도 땅은 쌌을 거예요. 많이 사서 했고, 산에다 많이 해갖고, 또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그 인허가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산에는 거의 못합니다. 아예 안 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까다롭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산에는. 막 일반 집은 경사도 25도 미만이면 허가해 주는데 태양광은 15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REC라고 있거든요. 전기 사주는 거. 일반적으로 REC가 1이면 태양광은 0.5 이런 식으로 확 줄여놨고 해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임야는 아예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산림 복구 비용까지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옥상에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건데 땅을 사서 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공공부지를 협동조합은 빌려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거 많잖아요. 요새. 주차장, 자전거 도로 이런 데 하면 되고요. 건물 옥상도 좋고. 그렇게 해서 부지를 빌리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빌려주고 잘 몰라가지고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조금 더 지나도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화되면 서로 앞다투어 빌려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앞다투어 빌리는 조건이 뭐겠어요? 조합원이 많아야 돼. 표가 많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1660명인가 조합원인데 대부도에 대부도 협동조합이 안산에 또 있어. 거기도 900명. 저희 이제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다르고 다르게 출생을 해서 그렇지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옛날에 한때 안산시에서 잘 나갔었어요. 시의원 할 때 시민단체로 해갖고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냥 굉장히 치열하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간부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게다가 내가 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 가니까 나를 살살 놀리는 거야. 후배들 앞에 가서 보고하니까 어떠냐 그러고.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에 했으니까. 요새는요. 시청에 가면 주무관한테 인사 잘하고 좋았어요. 그래요. 계장님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부지 빌려야 돼서.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환경재단 대표이사 할 때 막 놀리는 거야. 시의원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이래요. 뭘 어때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지. 환경운동가가 그런 거 따지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에 금골 하나 좋은 걸 사놨다. 환경재단이 돈이 그렇게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아니고요. 간하고 쓸개를 출근할 때 금고에다 딱 넣어놓고 저녁에 가서 그걸 다시 차면 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좋은 금고를 샀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데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니까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돼. 부지 빌리는 게 생명이야. 그죠? 부지 안 주면 꽝이야 그냥. 안 그래요? 치사하지만 어떡하겠어. 꾹꾹 참고 설득해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뭐 더 낮은 자세를 해도 무시는 안 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다 아니까. 그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 그래서 바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 다수가 이익을 보게 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다수가 관심을 갖고 다수가 함께 실천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기후위기 대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런 지방일수록 부지가 넓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단 개통이 문제죠. 그죠? 저는 개통 문제 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 이런 공약한 거 있었어요.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분야 일을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통을 전국에 고루 누구나 설치할 수 그분이 이제 막 다니면서 봉화 이런 데를 갔던 모양이야. 봉화 전 군수님 이러면 제가 잘 알거든요. 봉화군에서도 안산까지 와서 송도나 이런 데 와서 저 초대해가지고 교육 받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거기 조합장님은 이사장님은 80 몇 살이야.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개통망을 쫙 정비하겠다. 투자를 해서 어디서나 다 접속을 할 수 있게 작은 것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뭐 정부 공기업들이 막 100메가, 200메가, 막 1기가짜리 막 이런 대규모 단지를 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김제시에서 안산조합이 찾아왔었어요. 공무원들이. 김제시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100메가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해드렸어요. 좋은 생각이다.
다수 시민을 참여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럼 그 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김제시의 공공부지 작은 것부터 먼저 빌려서 워밍업을 해야지. 그죠? 빌려서 발전소를 짓게 하고 배당을 나눠가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대규모 발전소가 빨리 지어진다. 왜냐하면 대규모 발전소는 아무리 초고속으로 해도 이견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요. 몇 년 걸리거든. 그럼 그때까지 놀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담양군에서 또 공무원들이 찾아왔었어요. 저희 조합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군수님이 마을 단위의 태양광을 해가지고 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안산 찾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드렸어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군이 지금 빌려주고 하라. 경험이 없는데 광주의 빛고올 에너지 협동조합 사무국장이 담양에 살더라고. 그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담양이 광주에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사장 시켜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도 담양호, 광주호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 반은 담양 거고 반은 광주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 군데, 그게 다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소득 증대가 되면서 또 자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협동조합 연합회는 그래서 그게 하는 실무적인 거 이런 거 다 도와드리고 같이 하려고. 아까 금융을 풀었다 했잖아요. 보험도 풀었습니다. 태양광이 보험이 10억짜리 미만을 안 받아줬어요. 옛날에. 그것도 기관기계 무슨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종합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뭐 5kg짜리 10kg짜리 보험 들게. 보험이라는 게 이게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태풍이 언제 세게 올지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야 되거든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데 보험료도 좀 낮게 하고 그것도 많이 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요. 이게 뭐 이거 넘어갔지. 이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잘 보이죠? 너무 빨리 뭐 책에 있는 거니까. 게이트 볼장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도 설치했어요. 여기 요번에 300km 여기다 한 거예요. 요거하고 옆에 공장. 눈에 보이기만 하면 가서 열심히 빌려서. 이런 수영장 같은 거 있죠. 마을에 작은 것들. 이런 데도 했고, 하수 처리장도 했고, 우리 화성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지붕에도. 이건 저희가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게 효율이 여기 덜 좋은데도 했어요. 실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뭐, 그냥, 요거는 효율이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쭉, 요게 저 끝에까지 하면 10km 정도 되고요. 또 시와호 방조제를 11.7km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 협동조합하고 같이 해보자고 얼마 전에 제안했어요. 저한테. 우리 좋다 그랬지. 국토부에서 빌려야 돼. 근데 국토부는 협동조합이 안 빌려준대. 공공기관엔 빌려준대요.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경기도 100% 투자한 그 회사가 공기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SPC 구성해서 해보자고. 과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부지 빌리려고. 또 넘어갔다. 아무쪼록 설치업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공익사업 하는 것 좀 보세요. 올해 7,500인데 1억 정도 하거든요. 여기 홍보 예산, 교육 예산을 안 넣은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작년에 3억 한 3천 정도를 배당을 드렸어요. 조합원님들한테. 근데 공익사업을 한 작년에도 6,500이었으니까 예산이 한 7, 8천 한 거거든요. 그럼 비율로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게 뭐 배당이 막 10억, 20억, 30억 가면 공익사업비도 막 몇 억씩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딱 공공부지를 빌려주지요. 어디다 내놔도 이건 모범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연합회 활동, 이건 이제 조합 가입 방법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연도별 배당 현황. 이렇게 어려울 때는 2% 준 적도 있는데 여기까지 6% 시대에 갔고, 제 생각에는 7%까지도 가려고 하고요. 협동조합 법에서는 10% 이내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일자리가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야 일자리가 아니고 소득이 일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AI 시대에 앞으로 전부 자동화되고 로봇이 일하면 우리가 어디서 일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고 세금만 걷어서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해야겠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국민들 다수한테 소득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런 익산이라든가 전라북도 같은 데는 태양광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영광 원전이 2026년에 한기가 끝납니다. 수명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거 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명이 끝났어, 이제. 연장하자고 그래.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한전 입장에서나 발전자 회사, 뭐 한수원 이런 데는 연장하고 싶죠. 원전은 세워놔도 비용은 비슷하게 든대요. 왜냐면 관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냥 놔두면 폭발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게 오래된 차가 고장도 잘 난다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라남북도 주민들은 그 송전선로를 끄면 그게 태양광가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또 하나는 한전, 우리도 연합회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아까 한전의 배전망 시스템 이런 걸 자꾸 파고들어야 됩니다.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아까 송배전망 얘기했는데 접속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2, 3년 후에는 접속이 한결 투자가 집중돼야 될 거예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비 올 때 뚝을 싸면은 싸지나요? 뚝은 미리 싸야지. 안 그래요? 예, 협동조합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고 막 비가 올 때 물을 가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조합원 활동 포인트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태양광에 아까 3kg짜리 태양광 두서가 없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 협동조합이 저희가 시발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연합회 안에 1000kg 이상 되는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2000kg 넘은 데도 있고요. 저희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만 20메가 정도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협동조합들이 36개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근데 20메가를 올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20메가, 지난해 용담댐 20메가짜리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큰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그 1년에 작은 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기 200kg, 저기 300kg, 500kg 한 것이 20메가. 20메가는 2만 킬로를 얘기해요. 예. 그렇게 지인단 말이에요. 부지만 내주면 1년에 1000kg, 2000kg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 있으신 뭐 현역 의원님도 계시고 삼손 전 의원님도 계시고 시하고 잘 얘기해서 공공부지 받아내고 특히 그 접속 부분은 한전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협의고 좀 험악하게 얘기하면 싸우겠어라도 부지를 선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전기 공부를 한참 했어요. 저는 사실은 경영학과 다닌 사람이 옛날에. 근데 전기 그 기사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자격증은 못 땄습니다. 내가 그거 따보려고 큰 소리 쳤다가 창피만 당하고. 필기까지는 붙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할 만큼은 했어요. 웬만큼 압니다, 제가. 그거 보면 충분히 도심 안에서는 다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반응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상을 줘야 돼. 아까 그 개통도에서 보면 맨 끝에 여기가 이제 만약 이 건물 위에 태양광을 한다고 쳐봐요. 그 여기서 전기 생산은 어디 갈까요? 다 밑으로 와요. 옆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선로에서 오는 전기를 줄여도 되잖아.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쓰니까. 그죠? 그러면 변압기도 여유가 생기고 배전선로도 여유가 생기고 송전선로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을 줘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인데 끌어다 쓰는 거로 취급을 해버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때요? 저쪽에서 전기가 큰 발전소에서 막 전기가 와. 그래 땡겨 썼어. 그걸 부하라고 그래. 전기용어로는. 그죠? 우리가 쓰는 걸 부하라고 그래요. 그럼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실제 쓰는 거를. 그러면 그거를 쓰는 거하고 근데 저쪽에서 막 오는 게 힘들어. 막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막 에어컨도 빵빵 틀고 막 전기가 부족해. 그럼 옛날에 2013년에 블랙아웃 된 적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기를 생산을 쓱 밀어주네? 구세주지 이게. 구원투수. 그죠? 그럼 상을 줘야지. 맞잖아. 이론상. 근데 이걸 땡겨 쓰는 거 취급을 하면 안 되잖아. 공급하는 건데. 그죠? 상식적으로. 파고들어야 돼, 이거는. 도심에서는 지붕에 태양광 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야만이 한전이 움직이지. 한전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후에 우리 과제를 두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